인천 영종과 청라, 가정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경제권 시민연대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행 GTX D 노선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김포시가 9일 오후 김포 아트홀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시민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연구 모임이 최근 부천 지역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해 공개했습니다. 열악한 휴게 환경과 고용 불안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부평 미군기지 박물관 건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타당성 평가를 거쳐 2025년께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내용을 두고 인천 지역에서는 인천 패싱이란 지적이 나왔는데요. 철도망 확충을 요구하던 인천 서부권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공항행 노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당장 반영이 어렵다면 추가 검토 사업에라도 넣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명백한 인천 패싱입니다. 영종과 청라, 가정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행 철도 노선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영종과 청라 등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지난달 국토부 공청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인천공항행 GTX D 노선과 제2공항철도 등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행 GTX D를 오는 6월 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사업 반영이 어렵다면 추가 검토 사업으로라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김포에서 부천을 연결하는 GTX D 노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천공항행 노선을 추가로 마련하는 대신 기존 공항철도를 고속화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항으로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하나뿐인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 철도를 고속화하는 건 충분한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다음 달 철도망 계획 확정 전까지 노선 반영을 요구하며 현수막 설치와 시위 등 단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인천 서부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GTX D 노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인천시가 제안한 Y자 형태의 GTX D 노선 반영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시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의원 전체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5월 11일 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GTX D 노선이 반영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300만 인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지난달 국토부 공청회 직후 국토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국토부를 찾아가 노선 반영을 건의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선 모습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이른바 인천 패싱 논란이 지역사회의 집단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관한 시민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9일 오후 5시부터 김포 아트홀에서 시민의견 청취회를 열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습니다. 김포시는 현장 참여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고 6일 오후 2시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사전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댓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청취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노선 공개 이후 논란이 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김포 지역구 박상혁 국회의원은 4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 골드라인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혼잡률 200%가 넘는 지하철이라며 정부의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공청회에서 공개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지역민들을 기만한 내용이라며 노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시도지사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노선을 확정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노형욱 장관 후보자는 공청회 결과는 전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결과라면서도 서부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인 지역 환경단체들이 개발을 앞두고 있는 부천 오정동 군부대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과 부천시민연대 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오정동 군부대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만큼 주거지 기준에 맞게 1지역 기준으로 토양오염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3년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고 이후 2016년 3지역 기준으로 정화됐습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주거지, 학교 등은 1지역, 임야, 체육용지는 2지역, 군사시설과 공장 등은 3지역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정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시비로 경비원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 노동자로 꼽히는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 등의 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천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로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죠. 이정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번 조사 눈에 띄는 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이 부천시 의회 연구 모임인 열린광장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3일 오후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부천시 아파트 187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 단지별 1명씩 경비원, 또 미화원, 관리사무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들어보시죠. 경비원 폭행 문제, 택배 노동자와의 갈등, 주차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실태들을 좀 조사하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부천시 차원, 의회 차원에서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점은 어떤 거였나요? 네,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좀 거론이 됐는데요. 네. 보이는 것처럼 고용 불안이 36.1%로 가장 높았고요. 네. 또 그 뒤이어서 16.7%를 차지한 입주민 갑질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입주민 갑질, 마찰의 경우에는 고용 불안과도 직결이 돼서 경비원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설문조사에서는 저임금 문제가 가장 불만으로 지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경비원의 경우에는 이제 임금의 문제보다도 그보다도 이제 고용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고용 불안이 경비 노동자를 가장 힘들어하는 점으로 좀 꼽혀 있는데 어떤 그 근로 계약 기간이 어떻게 짧은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비원의 실제 평균 연령을 보면 68살에 가까웠고요. 70대 이상도 40%나 됐습니다. 네. 대부분 위탁관리 회사 또는 용역회사에 고용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기계약에 그치고요. 또 길게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단기계약을 여러 차례 연장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용역회사가 교체가 될 때는 사실상 인력 감축이나 또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을 보면요. 3개월 이내는 20%,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10%가 좀 넘고요. 1년 미만 계약은 33%였습니다. 노동자, 근로자라고 하면 일단 휴게 시간이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이 경계가 사실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 시간 활용 실태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은 55.2%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이 반면에 쉬는 시간에도 이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쉬다가 입주민 민원 등의 이제 요구 등이 오면은 즉시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휴식에 이제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18.2%나 됐습니다. 네.
또 대부분 화장실과 휴게실이 구분이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 옆에서 식사를 하시는 형편인데요. 이 통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화장실, 이제 휴게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답변이 48.5%인데 반해 화장실과 휴게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거의 공용으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51.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부천의 이제 한 아파트에서 4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70대 A 씨도 이 같은 문제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경비를 좀 한 단계 낮춰서 보고 아들뻘 되는 한테 욕도 먹고 그러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뭐 그래도 그냥 잘리지 않을까 잘릴까 봐서 벌벌 떨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식사 같은 거는 뭐 화장실 옆에 조그맣게 그거 만들었는데 거기서 먹고 그래요. 예, 이렇게 고용 불안 때문에 나이 어린 주민에게 좀 욕을 먹는 경우도 많고 또 식사 환경도 열악하고 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 경비원 외에 또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아파트에는 경비원 분들 말고도 또 청소와 미화를 도와주시는 미화원 분들이 좀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근로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미화원의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휴게 공간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75%가 지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하 휴게실이다 보니까 채광이 안 되고 또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환기도 잘 안 되는 모습인데요. 부천 아파트 단지 내 미화원 휴게 공간의 절반 이상인 61.5%가 환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화원들은 남성 고령자들, 미화원들은 주로 이제 여성 고령자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근로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입니다.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고 개선하고자 하는 게. 네, 관련 조사들을 좀 정리하면서 저희가 취재 내용에 다 담지 못하는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요. 앞서도 언급을 좀 했지만 미흡한 휴게 공간인데다가 이 식사를 하실 때 이제 취사까지 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이제 취사까지 하시다 보니까 안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지역 내 취약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또 미화원 분들이 더 양질의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부평 미군기지의 일부가 시민들에게 개방됐죠. 현재 부평 미군기지를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지를 두고 지역사회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부평 미군기지 내 지역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부평구가 그 첫 단추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부평 미군기지에 들어설 주요 시설 중 하나가 바로 박물관이죠. 이번 용역의 목적이 이 박물관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4일 부평구청 중회의실에서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정식 명칭은 부평 미군기지 내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박물관의 건립 방향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준비하는 용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작업이라는 건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 등 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인물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우선 살펴보면요. 박물관은 부평 미군기지 내에 연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부평 미군기지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해방 후 이제 미군정까지 아픈 역사를 품고 있죠. 이에 건축과 유물, 전시 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용역에 담길 예정입니다. 용역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계획인데요. 부평구는 용역을 마친 후 2022년 1월쯤 문체부에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평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박물관을 건설하려면 문체부로부터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계획대로 사전 평가가 제때 통과된다면 부평구는 2023년 설계를 마치고 2024년에 착공한다는 방침인데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 일선에서는 문체부의 사전 평가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과제를 얼마나 빠르게 통과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내 박물관 조성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부평 미군기지 내 일제 건물 존치 여부도 최근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성을 생각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아픈 역사 산물인 만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내 건축물의 존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내 일제잔재 건물 철거를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건데요. 시는 건축물의 존치나 철거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토양 오염 정도와 근대 건축물로서의 보존 가치 여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양 오염 등으로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 9동 외에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제빵공장 부지 일원의 D구역까지 완전히 반환된 이후 전체 건축물 130여 개 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철거 또는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 1인 가구 증가로 시민이 외롭게 숨을 거두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점자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최근 가족 해체, 노후빈곤, 취업난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살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하여 있는데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2조는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3조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안과 제5조는 다른 법령 등과 관계 적용 범위를 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 제10조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11조는 사무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생애 마지막 죽음이 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도록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본 조례 제정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추진 기반이 체계적인 마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부천 시민들을 위해 혹시 세우고 계신 계획이 있을까요? 시의원으로서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진심으로 발로 뛰고 가슴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점자 부천시 의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토착화되어 매년 백신을 맞으며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국내외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전망입니다. 집단 면역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그래도 온갖 질병을 극복해온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희망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